미국의 항공모함의 눈, 호크아이.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예전에는 배들이 전함에서 서로 전함으로 한 포 쏘고 서로 포 쏘고 하면서 맞다가 그냥 빼찜 약한 놈이 그냥 침몰해서 죽는 이런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들이 가서 전함을 공격하다 보니까 2차 대전 이후로는 더 이상 전함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함 거포주의가 몰락을 하고 항공모함에서 탑재된 함재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 항공모함은요, 결국은 공격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땅이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있는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모함은 레이더가 필요하겠죠. 항공모함에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공모함 자체에 레이더가 탑재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 만곡도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30-40km를 넘어서는 초수평선 뒤에 있는 표적에 대해서는 탐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배에서 그러면 레이더를 높이 하면 높이 할수록 좀 멀리는 보겠죠. 보통 50m까지 높여서 함교 위에다 레이더를 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0km 이상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의 눈을 더 멀리 보게끔 하기 위해서 미국이 생각해낸 거는요,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서 하늘에서 레이더를 켜서 저 멀리까지 보면, 즉 10km 정도 상공까지 올라가면 이때는 탐지가 한 250km 이론상으로 이 정도 되니까 저 멀리 초수평선까지 적이 항공기를 공격하는지 혹은 적함이 근처에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 아군의 항공모함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공격해오던 적의 함재기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레이더가 결국은 더 원거리에서 탐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적의 함재기를 먼저 찾아야만 우리가 공격에서도 유리하고 방어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배에서 아무리 높게 올려도 50m, 100m, 200m 막 이만한 짝대기를 들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 미 국방부는요, 그러면 하늘에 저 무거운 레이더를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비행기도 튼튼해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커야지 얘를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안에서 띄워야 되잖아요. 요거를 미국의 구르만이라는 회사가 해결을 합니다. 구르만은 당시에 C1이라는 항공모함 수송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항공모함에 수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행기니까 항공모함에서의 이착륙은 가능했죠. 그리고 수송기니까 수송에 썼던 모든 물품들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레이더를 싣게 된다면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부를 다 비우고 개조를 해가지고 레이더를 얹히게 됩니다. 요것이 바로 최초의 조기 경보기인 E1 트레이서의 탄생인데요. 이게 이제 고도 5km, 10km에서 막 200km, 300km를 탐지하게 되니까 미국 항모 전단은 이거는 완전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안 보였던 부분을 보게 되니까요, 전투력이 더없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E1 트레이서는 얘는 태생 자체가 수송기였다 보니까 수송기 위에 레이더를 얹히니까 얘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무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기상이 불안정하면은요, 기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비행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E1 트레이서의 후속 기체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구르먼이 다시 또 후속 기체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E1 트레이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한 공중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상용 조기 경보기를 기초부터 다시 설계를 했고 1960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을 하고 이 기체의 이름을 E2 호크아이로 명명을 합니다. 이 호크아이는요, 배치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현재는 E2D 타입까지 나와 있고요. 전장은 17.6m, 중량은 18.2톤으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승무원은 5명이고요. 2명의 조종사와 3명의 관제사로 구성이 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50km로 그렇게 빠르게 비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10km까지 고도 상승이 가능하고 27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레이더, AN/APY-9이라는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요게 2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Y9이 지름이 7.3m인데 얘가 10초에 한 바퀴씩 돌아가요. 근데 기존에 이제 조기 경보기들은 회전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선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얘는 원판이 돌아가니까 아예 사각지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770km까지 탐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2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으니까요. 소련의 모든 전투기가 이륙한다고 해도 한 번에 다 커버가 가능한 거죠. 물론 이론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탐지거리가 700여 킬로가 되니까 항공모함으로부터 700여 킬로만 되는 게 아니라 호크아이의 입장에서 700킬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항공모함으로부터 100킬로 떨어진 데서 탐지를 하면 얘는 870킬로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먼 거리를 볼 수가 있겠죠.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하면 한 4대 정도가 배정이 돼가지고 한 대는 늘 떠있기 때문에 항모 전단의 입장에서 보면 24시간 내내 공중 조기 경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입장에서 미국의 항모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거리 대함미사일이나 장거리 폭격기 같은 애들이 또 항공모함을 때리러 오겠죠. 1000km 밖에서 분명히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00km라는 거리는요,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부산에서부터 북한 끝까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 1이 거의 시속 1200km 정도 되니까요. 1000km면은 마하로 날라와도 1시간 정도 대충 걸린다는 거죠. 그럼 항공모함은 대략 40분, 50분 정도의 전투 대기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소련은요, 미국의 항모 전단을 깨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이 대략 600에서 1000km 정도 날아가는 공대함 미사일을 썼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도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였죠. 또 얘네들은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마하 5 정도의 속도로 날아와요. 대략 대응 대비 시간은 한 6, 7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엄청 촉박한 것 같지만 저같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했던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장비들이 5분 내에 발사 가능 상태로 늘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수면에 저고도로 깔고 오는 비행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호크아이처럼 공중에서 내려다볼 때는요, 레이더가 공중에서 수면으로 빛을 쏘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투기는 그냥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미국은 호크아이를 313기를 생산해 가지고요, 250기 가량을 실전 배치했고 그 중에서도 88대는요 신형 E2D형입니다.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2D도 약간 남아도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해군 기지에서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E2D 호크아이 요즘 가장 신형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항공기 전자장비 포함해서 가격이 한 2,3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고가죠. 이런 비행기들이 전 세계의 바다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커버를 하고 있죠.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